안녕하세요. 타로 스프레스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간 타로세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일주일 안으로 이제 12월에서 1월은 1년은 보는 거라서 뭐 올릴 것 같고요. 오늘 10일이네요. 1월 11일 허계 중학교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일 좀 하러 갔다가 3시쯤 돼가지고 농구하고 있는 4명의 남자들이 들어오서 그 무료로 타로를 봐주겠다 해가지고 연애운 봤거든요. 근데 보통 연애운 보니까 어떤 여자랑 잘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 혹은 언제쯤 연애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건데 좀 색다른 지금 여자친구랑 언제 헤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받아가지고 예, 그래도 뭐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결과가 뭐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타로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타로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근데 제가 이제 무료로 봐주니까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볍게 본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잘 맞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무료로 이렇게 봐주면서도 보지만 확실히 그 사람들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고,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이렇게 막 혼자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렇게 무료로 봐주니까 또 돈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보다가 결과 잘 나오면 음,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저도 행복을 먹고 사는 게 재밌다, 행복하다, 보람된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예, 여기 상황이 좋지도 않을 뿐더러 음, 타로 시장이 지금 왠지 불안한 때 타로를 보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땐 돈 되는 사람도 없고, 어, 냉정하게 판단해서는 지금 있는 타로 정도면 다를 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해서 1년을 버티는 게 많이 힘들 거예요. 저도 더 이상 쓸 돈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음, 너무나 그런 현실을 겪어가면서도 이상하게 저는 어떻게든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뭐 조상님이 잘 보호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놀고 있다고 하는 저는 계속 꾸준히 일이 있어서 일요일도 이렇게 출근하는 날도 있고요. 그것만 봐도 뭔가 있으니까 저는 좀 꾸준히 살아남지 않을까. 그리고 혹은 어, 이렇게 타로를 같이 뭐 겸해서 그래서 더욱 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주간 타로세를 꾸준히 하면서도, 원래 제 주종은 주간 타로세가 아니거든요. 예, 애정운, 금전운, 그다음에 뭐 1년운, 몇 개월 안에 무슨 운 이런 것,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어 이런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를 정한다면 그게 유독 사람들이 잘 맞고 이렇게 잘 터지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하지만, 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기운 타는 타입들은 이상하게 진이 많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분을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몸에 실리다 보면 너무 지치죠. 그래서 음, 이렇게 많은 짐을 안고 집에 올때 정말 기진맥진합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몸도 힘든데 감정까지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어, 제가 원해서 느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올해 또 저는 시작을 하면서 쭉 생각해 놓은 게, 주간 타로는 세 번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쇼츠나 영상을 한번 찍는 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겠죠? 뭐 당연히 쉽지 않겠죠. 항상 새해는 각오는 다치지만 현실로는 불가능한 타로 샵을 제가 하고 있으면 타로 샵만 하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 충분히 가능한 그게 시나리오가 되겠지만 지금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고 그리고 저도 나름 이제 상처도 많고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이유는 이걸 타로를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처음 했을 때 완전 손을 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을 알기 때문에 그거 막으려고 주관 타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세상에 증명한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조상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증명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나는 타로는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 제발 벌만은 피해달라. 네. 그 벌이라는 게 뭐 개인승 들어가 있죠. 지금 4년 걸려 있죠. 그도 있고 사고도 있었는데 저의 몸은 멀쩡했지만 결국 뭐 차를 폐차시킬 정도가 될 정도로 큰 사고라면 큰 사고겠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온갖 힘든 게 다 있었는데 지금 저도 좋은 날이 이제 올 때가 됐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면 예전에 비해서는 몸이 홀가분하고 마음도 홀가분해지고 지금 1년은 또 최고의 기운을 가지고 그리고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이제 찍으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1월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12월 달보다 1월 달이 지금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는 탓에 아마 이렇게 뒤늦게나마 1년을 이제 다음 주에 봐야 되겠다. 꼭 올려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게 미리 12일달에 찍었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한데 지금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기운이 처지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뭐 다음 주 되면 또 지금보다 또 컨디션이 확 올라오지 않을까요? 왜냐면 계속 최근에 와서 갑자기 상승 중입니다. 이상하게 모르겠습니다. 제 운이 좋아지려고 하는가 보다. 이제야 내가 풀리려나 보다.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죽을 상인데 왜 나만 잘 풀리려고 하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제가 그만큼 고생도 했고 조상님한테 좀 빌기도 많이 빌었고 꾸준히 나 포기하지 않고 이거 타로 잡고 있으니까 업보 정리하고 있으니까 잊지 말아달라는 계속 어필을 했으니까요. 한때 상남동에서 정말 잘 나갔죠. 줄 서가면서 전화가 이제 제가 가기도 전에 와 있고 그런 거 경험을 많이 했다가 그런 많은 사람도 이제 코로나 때 싹 없어지는 거 보고 부질없구나. 타로라는 게 참 코로나 한 방에 이런 식으로 싹 사라질 줄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상처들 날 잊혀진 존재로 만들었구나. 혹은 나를 버렸구나 라는 것까지도.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거는 좀 두려웠지 않았을까.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무료로 타로를 봐주는 것도 잘 안 했어요, 사실. 얼마 몇걸 이것도 친한 사람들한테만 해주지. 모르는 사람한테도 한 번씩 봐주기 시작하는 게 좀 한 6개월 전부터 그마저도 먼저 다가가서 한다기보다는 얘기하다 보니까 봐달라 해서 봐주는 거고 오늘같이 이제 호계중학교 같이럼 제가 가서 다가가서 타로를 봐주려고 다가간 건 없었고요. 그래도 많이 저도 나름
성장한 것도 있고 마음의 치유도 있고 올해는 왠지 타로 영상을 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확 듭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 타로 가게를 그만둔 후로 이제 벌써 2년이 넘었죠. 네,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이렇게 혼자서 끌고 가는 걸 버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앞에 영상에도 뭐 제 얼굴을 사실 드러내기 싫어하지만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로도 그 제 얘기를 이렇게 혼자서 끊임없이 한 시간 넘게 거의 2시간 가까이 계속 쉴 새 없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찍었고요. 물론 아직까지도 그 영상을 보면은 시선이 고정이 안 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뭐 제가 실시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채팅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읽어서 하면 제가 거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한쪽으로 시선이 고정이 된다든지 뭐 하겠죠. 캠 기념으로 이제 휴대폰 카메라를 이렇게 보면서 좀 얘기를 하는 걸 습관화되었다면 상관없지만 그런 게 습관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그런 방송을 해본 적도 없고 뭐가 됐든 왠지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어디론가 좀 여행을 떠나는 느낌, 아주 가벼운 바람과도 같은 솜털과도 같은 형태로 둥실 어디론가 떠나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온몸이 가벼운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듭니다. 방금 전에도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도 좀 답답한 느낌, 그리고 좀 무겁고 하기 싫고 귀찮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앞전에는 그게 더 심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미루자 하고 생각만 있고 미루자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파랑색 찍는데 너무 가볍습니다. 네, 준비하는 딱 과정에서 그냥 마음이 가뿐한 느낌이 든다. 이 앞전하고 완전 다르다. 세팅을 딱 하고도 안 찍는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런 걸 봐도 나는 진정한 내 자신을 다시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과 대면한 준비와 마음가짐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 소수의 사람, 그리고 인기가 많아도 인기가 많으면 어떡하지, 난 또 최악의 환경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나오겠지, 그 소리 나오겠지, 소리가 작아야 또 나오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방송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생각보다는 뭘로 방송을 하는 게 좋을까, 뭘로 어떤 주제로 영상을 올리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냥 어떤 행사 가서 무료로 타로를 봐줄까, 혹은 다양하게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라이브 방송도 해볼까? 제가 많은 그 사람들을 보유하고 라이브 방송을 해볼까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생뚱맞죠. 전혀 뭐 라이브 방송 해봐야 사람들 오지도 않는데 뭐로 할 거예요. 아무튼 오늘도
주간 타로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면 뒤집어놨습니다. 5개의 카드 중에서 마음에 드는 카드가 있으면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하시고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 카드를 이제 앞면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카드에 무슨 번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면을 보시고 이 카드가 마음에 든다 하시면 그 카드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택할 시간 5초 드리도록 할게요. 자, 랜덤 카드 번호 공개했습니다. 역순으로 공개했죠. 자기 번호 타임라인 남겨줄 거고요. 댓글에도 남겨줄 테니까 자기 번호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2일, 13, 14, 15, 16, 17, 18일 있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1번 카드 분. 자, 월요일 보겠습니다. 월요일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돈 문제는 아니고 사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또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마음속에. 왜냐면 펜타클의 왕이 돈한테는 관심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아니면 사랑을 뜻하는 펜타클이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 사람에 대한 생각인데 누군지 모르겠죠. 그래도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화해 보겠습니다. 화해는 내가 어떤 감정을 전달을 하면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이제 그 감정을 가지고만 있다.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집착, 미련, 트라우마를 쥐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돈이라고 한다면 빚이겠죠. 뭐 사채를 끌어쓴다든지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빚이 많다라는 뜻에, 그리고 혹은 구두쇠, 내 돈을 악착까지 지키는 구두쇠 카드이기도 합니다.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어떤 일을 천천히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너무 천천히 하다 보니까 이제 행동이 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느리다. 뒤에 2명이 나를 응원해주고 팬클럽도 있어요. 그런데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이든 내가 그 응원에 힘을 입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든 뭐가 될듯 행동으로 많이 보이진 않겠지만 어쨌든 천천히 이제 이동을 한다,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연인 카드이면서도 어떤 생각만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전부 다 이제 대부분 다 앉아있거나 크게 움직이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어떤 냉철한 생각을 가지고만 있지 행동으로 안 옮기고 있다라고 볼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연인 카드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해야 된다, 내가 그 사람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카드입니다.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킹 오브 컵스. 내가 앞에서는 티 하나도 안 내고 즐겁고 아주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마음속에 이제 폭풍 감정 기복이 이렇게 심하다. 일요일 보겠습니다. 일요일은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방향성이 이제 잡혀 있지 않아서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마음을 다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현명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월요일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카드가 똑같죠. 집착, 미련, 트라우마, 그것 또는 이제 마음의 고생을 정말 심하게 하고 있다.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에서는 냉철한 척 하고 있어요. 예, 아주 냉정하게 티를 하나도 안 내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게 한 구석에 뭐 트라우마, 어떤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라든지 집착 미련이 남아있다. 자, 저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스티스, 정의. 지금의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착과 트라우마를 가지고서 때를 기다린다라고 이제 하는데, 일단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어떤 당장이라도 뭔가 좋은 쪽으로 행동을 하겠죠. 어떻게 결실을 맺든 긍정적으로라도 생각을 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죠. 하이브 스노아의 같은 모습을 말해요. 만천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거절당할까 두렵다. 무엇이 내 마음을 다 드러내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다 드러내는 것, 그게 이제 힘들다. 거절당할까봐. 자, 그것도 무엇을 낼까요? 힘든 사람, 힘 카드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있고요. 자꾸 달래가면서 있다. 욕망이 너무 세다 보니까 잘 달릴 수밖에 없죠. 자, 힘 카드는 무엇을 낼까요? 자꾸 끌리고, 어쩔 때 보면은 끌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어쩔 때 보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보면 이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생각만 있죠. 자, 수혈 보시면 수혈 저 카드 무엇을 낼까요? 지켜보는 카드입니다. 이거 뭔가 좀 집착 미련에 의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켜보는 거고, 돈일 경우라면 돈이 지금 없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하면 이걸 다 얻을 수 있을까를 혼자서 고민하는 거예요. 돈이 작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빚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카드는 무엇을 낼까요? 생각이 많다. 생각 쪽이죠. 아까 펜타클 킹이 나왔다는 거 자체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렇고, 돈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나. 근데 생각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 중인 거죠. 저 카드는 무엇을 낼까요? 절제 카드. 절제라는 것 자체가 일단 자신의 감정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돈하고는 관련이 없고, 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계속 숨기면서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한다. 근데 크게 얘기를 잘 많이 안 하고 조금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로 얘기한다. 목일 보겠습니다. 목일 저까지 무엇입니까? 안정된 연애, 연애 쪽일 가능성도 있고요. 안정된 직장, 일에 대한 직장이죠. 안정된 일을 향해서 이동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카드는 무엇입니까? 왜 이러고 있냐? 왜 저 카드가 나왔냐? 지금 너무 척박한 환경에서 혼자서 홀로 의지를 강하게 쥐고, 똥꼬집이죠. 고집이 세기 때문에 어, 일단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주위에 내 편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주위에 너무 힘든 상황이고 나를 보호하기 바쁘다. 그래서 황제 카드, 무자비할 정도, 잔인할 정도로 주위에는 모든 얘기들 다 무시하고 나의 고집만 세우기도 하고요.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우, 왜 이러네. 전파하는 거, 하소연하는 거, 뭔가를 좀 마음속에 담아둔 거를 길게 교황처럼 설교하듯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소연하다 보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말을 못해서 이제 답답하다 보니까 속이 막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일그러진다, 어그러진다, 막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의 그 틀을 깨 부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 상상했던 건 다 허상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 잠깐 무슨 일까요? 혼자서 많은 걸 다 하고 가다. 아까 전에 생각만 가지고 간다고 했잖아요. 생각만 가지고 가고 있는 이유는 혼자서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지도 못하고 다 혼자서 안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마음의 짐을 가지고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 카드는 무엇을 할까요? 관절결이 있게 아프죠. 마음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혼자서 끙끙 앓고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소가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까요? 현실을 직시한다. 그러니까 준비해서 천천히 나중에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하소연을 많이 해야지 된다. 자,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 저까지 무엇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일이 힘들어서 조심스럽게 어떤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현실을 직시한다. 내가 준비 중에 했던 일에 대해서, 시작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되는데, 여기 또 나무가 떴다라는 건 이직도 포함이 되고요. 새로운 연애도 포함이 됩니다. 예. 사람 때문에 힘이 어쨌든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 자, 이 카드 무엇을 말까?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생각이 깊어서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 좋은 미래를 꿈만 꾸고 있다. 자, 휘로 포춘. 이 카드 무엇을 말까? 운명의 수를 갖고 있는데요. 내색을 안 하고 있고 SNS를 염탐하거나 혹은 상대방한테 안부 인사 정도 물을 정도.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몰라요. 거의 10%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90%가 마음속에 있어도 안 되고요. 또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달라고 하는데도 1도 관심 없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사람을 재고 있다. 자, 1을 보겠습니다. 1을 적하자면 무엇을 할까요? 트라우마가 나오네요. 네, 결국 트라우마에 의해서 추진력을 잃고 불도저 같이, 예, 성격 급하신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조심스럽게 바뀐 것 같습니다. 뒤였어요, 이거는. 연인한테 뒤든지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연애는 그렇게 하고, 이제 일적으로 뒤였다면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계속 뭐라 하는데 그거 듣다 보니까 이제 멘탈이 깨진 상태죠.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적으로 힘들다. 좋은 감정인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은 그냥 트라우마에 의해서 좋은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 혹은 그 사람과 연인은 아닌 것 같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긍정적인 면을 조금만 더 생각하면, 너무 힘든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크니까 더 잘 될 수 있을 확률이 조금만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될 거고요. 자, 이 카드 무엇을 뜻하는 카드일까요? 상실감도. 왜 현실적으로 힘이 드냐? 이 상실감도. 내가 칼을 쥐고 저돌적인 타입이다. 그러면 칼을 쥐고 있으니까 던졌겠죠? 그래서 가까운 과거, 먼 과거에 동일 인물이면 2번 똑같이 상처를 줬거나, 서로 다른 인물이라면 2명을 상처를 줬던 사람이 나예요. 그래서 부메랑처럼 내가 당한 거죠, 다시.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빈자리가 느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말을 하고 나서 한참 뒤에나 후회가 돼서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좀 관절 부분이 좀 안 좋으신데, 일단 마음속에 한 40% 있고요. 목까지 올라온 독설 20% 있고요. 이미 40%는 뱉었다. 그래서 상대방이 좌절에 빠졌다. 실외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내가 생각했던 것은 그냥 내가 틀을 깨고 나오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지금 그 감정을 그냥 깨부수세요. 나는 지금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얼토당토 안 한 생각이 빠져서 헤매고 있다. 원래 그냥 단순한 스타일이니까 불같은 성격이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아요. 불같은 성격. 한번 마음 먹으면 행동 바로 하는 거. 1번 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2일, 13일, 14일, 15, 16, 17, 18일 되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2번 카드 분 별다른 일이 없어요. 올해는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는 하루. 물론 겉모습만 그렇죠. 화요일 보겠습니다. 화요일은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혼자서 다 안고 가고 있다. 야, 이거는 정말 힘들겠어요. 겉으로 내생을 하나 그렇지?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관절 계열이 좀 안 좋으시네요. 자,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저돌적으로 앞만 보고 다닌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생각 안 하고.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이게 총체적 난국이라는 카드입니다. 네.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달인지 해인지 구분도 안 가고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도 안 가고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 와중에 이렇게 불안한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수시로. 내 끝도 없는 장애물로 인해서 앞이 캄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 난국이죠. 아무리 장애물이 많아 이렇게까지 많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다. 그래서 답답할 겁니다.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안정된 환경에 놓여져 있지만 더 많은 것을 바란다. 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내가 움직이기 쉬고 그 사람한테 간절히 바라는 게고요. 돈이라고 한다면 돈 안정되게 돈이 들어오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원한다.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로또죠.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감정 기복이 심한 분들이 나오는 카드인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 업장이 무너진다. 단시간에 뭔가가 무너진다. 이게 감정 기복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화를 폭발시킬 때도 열받아서 폭발할 때도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요일 보겠습니다. 일요일은 황제 카드입니다. 무자비할 정도로 냉정하고 무시무시할 정도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혼자서 다 안고 있고 움직임이 없는 걸 봐서 똥꼬집을 세우고서 말 하나도 잘 안 하고 아주 척박한 환경, 주위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잠수를 타고 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2번 월요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카드 무엇입니까? 더 풀. 나도 모르겠다. 전형적인 감정 기복이 많은 불도저 같은 스타일들이 이런 게 은근히 좀 많이 나와요. 무모하다 싶으니까. 자, 더 풀 바보 카드는 무엇을 말해요? 혼자 만족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맞죠? 감정 기복이 심하기라고 절대 이제 안 움직이겠다고 내 멋대로 하겠다라는 건데 혼자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90% 혼자 만족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현실은 그렇지만 그래도 발이 또 빨갛네. 발도 안 좋고 머리도 지금 아플 거고. 이 카드 무엇을 말까요?
만족하지 않고 있는 거. 그러니까 혼자 만족을 하고 왜 있나 이랬더니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현명한 행동인 것 같다. 일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적으로 힘든데도 지금 현명하게 판단했을 때 지금 이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이직운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지만 어, 이 막상 이직할 때가 없다라고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화요일 보겠습니다. 화요일 저까지는 무엇을 낼까요? 어이구, 맞네. 말을 못해. 현실적인 문제, 사람이나 돈 문제로 인해서 힘든 마음을 어디서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끌어안고 있지만 옆에서 나보다 너보다 내가 더 힘들어 이런 식으로. 물론 내가 그걸 표현을 안 하겠죠, 이번 분이. 나인 이번 분은 일단 말을 안 하고 티도 안 냈던 걸로. 그래서 상대방이 모르니까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카드는 무엇을 맬까요? 현실적인 문제로 힘들다. 현실적인 감정에 치우쳐 있다. 감정 소비가 너무 심하다. 좋은 감정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카드 무엇을 밀까요? 왜 저렇게 감정 소모가 심하냐? 혼자서 마음속에서 깊이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이제 생각해왔고 시뮬레이션 돌려봤고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답을 못 찾아서 일단 수혜 보겠습니다. 수혜 저 카드는 무엇을 매겨요? 왜 저러고 있냐,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리고 손깍지가 씌어서 애를 먹었다고 냅다 뱉는 느낌? 근데 이제 일단은 뭔가에 갇혀있다는 것 자체가, 묶여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드니까 바로 앞만 보고 어, 내뱉는 거겠지. 뒤에 어떤 일이 생기든 말든. 이 카드 무엇을 내가요? 현실적으로 행복한 느낌? 안정된 직장, 안정된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걸 원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다? 안정된 연애, 현실적으로 안정된 연애를 원한다는 것은 안정되게 돈이 들어와야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카드 무엇을 할까요? 또 똑같은 카드가 나왔어. 안정 카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연애를 하겠다라는 말 그대로 나온 겁니다. 지금. 그래야 가족까지 편한 느낌. 자,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 저 카드 무슨 할지 똑같은 카드입니다. 내 총체적 난국이냐? 혼자서 다 껴안으려고 하기 때문에. 왜 혼자서 다 일을 하려고 하고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합니까? 상대방한테 일도 좀 나누어 주고 힘들면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하소연이 필요하면 하소연을 통해서 이 마음의 짐을 덜어야죠. 자, 이 카드 무엇을 맬까요? 섣부른 감정 표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다. 섣부른 감정 표현이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지 않을까? 하소연을 좀 하라고? 자, 이 카드 무엇을 맬까요? 왜 섣부른 감정 표현인지 끝날 것 같아서, 뭔가 내가 어떤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과 끝날 것 같아서. 안 끝나요? 느낌이 안 그런데 끝날 거였으면 이런 식으로 카드가 진행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지금 멈춰서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죠. 자, 금요일 보시면 금요일 저 카드 무엇을 낼까요? 혼자서 힘든 걸 다 안고 가고 있다. 다리가 굉장히 불편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내가 스스로 이 상황을 원했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견뎌내겠다. 힘들더라도 버티겠다.
라고 마음속 깊숙한 걸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끌린다, 도망치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이 힘들어서 어디론 갔다가 가고 싶다라는 것도 되고, 연애 같은 경우는 그 사람한테 끌려서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난다, 끌려간다, 그 사람한테 끌린다.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이 너무 많다. 생각만 많기 때문에 생각만, 그 사람한테 끌린다, 어디론가 가야겠다라는 생각만 하는 겁니다. 토요일 보시면 토요일 저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거는 그냥 지켜보는 게 자체가 감정 기복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왜 왔다 갔다 하냐, 내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요. 감정 기복이 심한 이유가 돈이 작아서일 수도 있지만, 마음,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때문에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도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혹은 돈과 관련된다면, 이게 타워가 돈과 관련되면 사가 폭발한 상황이 좀 이렇게 지켜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도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를 혼자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카드는 무엇을 말까요? 똑같은 카드거든요. 똑같은 카드가 계속 반복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전부 일주일 내내 연결된다는 겁니다. 나는 움직일 생각이 없다. 왜? 내가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나니까. 나는 나니까 절대 나는 움직일 생각 없다는 것은 엄청나게 자존감이 높다라는 얘기지만, 사실 네가 고백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 고백을 하든가 그 뭐라도 좀 상대방이 이제 반응이 오게끔 유도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음, 그냥 똥꼬집입니다. 똥꼬집이고, 자기 혼자서 나는 절대 움직일 생각이 없으니까 네가 고백을 해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아니에요. 연애라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더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지고 들어가는 건데, 그 지고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애를 하는 게 문제예요. 고백을 만약에 한다고 해서 내가 연애에서 지는 게 아니에요. 왜 지는 게 아니냐? 연애를 고백을 하고 그 사람을 내가 어느 정도 배려하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배려받고를 결정하는 건데, 연애를 내 방식대로만 이제 끌고 가게 되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맞춰주면 언젠가는 폭발해.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무조건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다. 왜? 나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기 때문에 나도 귀한 존재인데 왜 내가 너한테 내 모든 자존감을 다 버려야 되냐 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주고받는 거예요. 연애라는 것도 사랑을 주고받는 거니까, 내가 주었으니까 준 것에 대해서 돌아오겠지 하는 거죠. 그렇다고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대가를 줬다고 해서 사랑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야, 나도 너 뽀뽀해줬는데 너 나도 뽀뽀 받고 싶다 해줘.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연인끼리는 그게 정당한 대화니까. 그런 것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시작조차 안 했는데 네가 와서 고백을 해라. 나는 움직일 생각이 없다. 상대방은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상대방한테 나 너 좋아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좋아해? 좋아하는 건 알겠어.
그러면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상대방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아하는 감정이 아무것도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보다는 상대방한테 이제 좋아한다, 날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결정권자가 아닌 거예요. 상대방한테 던지는 거예요, 결정을. 나는 고백을 하니 많이 근데 그거 혼자만의 상상이잖아요. 상대방이 거절당할까봐 겁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상대방한테 던지면 나 너 좋아해가 아니라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질문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키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결정을 하겠죠. 근데 혼자만의 생각은 그 사람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반응하는 게 없지 않을까 하는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연애에서만큼은 자존심을 낮췄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먼저 고백을 했고 내가 계속 애정 표현을 꾸준히 했지만 상대방이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서서히 그 사람이 처음에 만났던 거에 비해서 표현이 점차 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표현이 오히려 무뎌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표현할 때 간지럽고 또 부끄럽고 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어색해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유가 그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시작은 보면 내가 했지만 내가 꾸준히 했고 퍼부었지만 알고 보니까 상대방이 천천히 나를 닮아가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되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죠. 닮아가는 거예요. 역할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둘의 상황에서 봤을 때 서로 애정 표현이 무뚝뚝한 사람이 이제 애교가 많아지고 애교가 많았던 사람이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애교가 적어지지만 또 냉철할 때는 한마디씩 해주고 이게 서로 섞인 거죠. 상대방이 애정 표현 못해도 냉철하게 상대방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짬뽕이네, 짬뽕. 그게 맞죠. 자, 여기서 굉장히 길어졌네요. 자, 이를 보시면 이를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해? 하소연. 왜 저러고 있냐? 그러니까 하소연 같은 거 많이 하고요. 주위에 계속 나는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고 나는 전혀 관심도 없고 내 고집대로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제 길게 하소연하고. 자, 이 카드 무엇을 얘기해? 애매모호하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소연만 하고 있고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있고 하지만 그것은 내 감정조차도 숨기는 거잖아요. 좋을 리가 없죠. 이 카드 무엇을 얘기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그리고 이게 상대 뭐라고 해야지 이걸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악마가잖아요. 악마의 유혹 카페라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상대방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영적으로 연결돼 있을 수 있죠. 루시퍼. 그래서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한 걸 수도 있지만 뭔가 반드시 한 번쯤 만나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엮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풀어내야 된다 생각해요. 이걸 풀든지 푸는 건 만나서 연애를 한 번이라도 해야 풀리든지 그게 아니라 한다면 영적으로 뭔가 전생에 스쳐간 인연이었다든지
상황이 반대인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 이번 분이 또 성욕이 좀 세다. 그리고 스킨십이 좀 세다. 네, 성욕이 센 분들을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스킨십이 굉장히 세게 들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애매모호한 거 싫다. 나는 모 아니면 도다. 좋아하는 거면 좋고 엄청 좋고 싫어하면 엄청 싫다. 그래야 되니까요. 마구 퍼주는 연애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는 부담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그 상대방이 이제 애정 공세를 막 하고 있고, 그래 처음에는 내가 먼저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귀찮아지고 있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혼자 이렇게 끙끙끙 앓지 말고 얘기하시랍니다. 이번 카드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랄 리딩으로 드린 숫자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카드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2일, 13, 14, 15, 16, 17, 18일 되고요. 18일까지 일주일이네요. 자, 월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3번 카드 분. 자, 3번 월요일 보겠습니다. 월요일 이렇게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 이직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행동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아무것도 행동 안 하는 게 현명한 행동이고, 지금 이 일자리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방향성만 정해지면 앞만 보고 저돌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화요일 보겠습니다. 화요일은 나이트 오브 소드, 직설적으로 머릿속에 나온 대로 툭툭 내뱉는 거예요. 뒤를 생각 안 하고.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반대로 어떤 감정을 전달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돼서 지금 당장은 대답하기 곤란하다.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 짝사랑에 대한 카드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 세상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만 있고 절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몰라요. 주위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힘든 상황을 혼자서 스스로 냉철하게 버텨내고 있다. 병원 가기 직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건강상으로 봤을 때.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 총체적 난구인에게 해인지 달인지도 모르고 개인지 늑대인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불안 감정이 수시로 올라오고 끝도 없는 장애물이 펼쳐져 있고 이제 공황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냥 앞이 깜깜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답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탕이 밝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제 현실은 그런데 그걸 보지도 않고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만 보이는 거죠. 어떤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에 대한 마음이 온통 가득 차서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 밝은 현실을 안 보고. 일요일 보겠습니다. 일요일은 텐 오브 컵스. 텐 오브 컵스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난한 하루. 자, 원래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카드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간절히 바란다. 신호부 간절은 상대방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연애가 보통 그렇잖아요. 나는 움직이기 싫고 하지만 네가 너한테 이제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 있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행동적인 면인 거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다 맞춰줄
모든 준비를 마쳤어. 하지만 그 와중에도 널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 일 같은 경우는 안정되게 돈이 들어오지만 더 많은 돈을 원한다. 자, 이 카드 만날 수가 있는데 그 환경에서 이러고 있으면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으로는 내색이 하나도 안 하네. 그러니까 포커페이스가 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울질하고 있죠. 하면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얘기를 해야지만 상대방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숨기고 있다. 냉철한 모습과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어서 제 카드, 저희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이것도 카르마인데 한 번쯤은 만나야 되는 대상, 업보라고도 할 수 있고 전생의 인연이 현생까지도 이어져서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만났다 헤어졌다를 무한적으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카르마를 없애려면 뭔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분이 좀 스킨십이 상당히 세고요. 스킨십이 세다는 것은 손잡는 것보다는 껴안는 거라든지 팔짱 끼는 게 더 익숙하다. 몸과 몸의 접촉 부위가 많아야 된다. 성적인 매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빨려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부분이 그런 성적인 매력이 넘쳐서 성욕이 좀 셀 수도 있다. 자, 화요일 보겠습니다. 화요일 저까지는 무엇을 맺어요? 혼자서 안고 갈 많은 일들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 누구한테 보여주기 싫고 감당할 일이 너무 많아요. 혼자 다 감당하다라고 나오네요.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콩깍지가 씌인 카드. 연애라고 친다면 내가 혼자서 다 안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놓고 툭툭 뱉고 까칠하게 대하는 거죠. 츤데레. 말을 나올 때 뭐 츤츤거린다 하잖아요. 츤츤거리고 있지만 사실 내 진짜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괴롭히는 느낌. 좋아하는 애 더 괴롭힌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콩깍지가 씌었는데 말은 나올 때 좀 세게 나온다.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착, 미련. 왜 저러고 있냐? 트라우마,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소유욕, 정복감 이런 느낌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트라우마도 있기 때문에. 자,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 저까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켜보는 중. 지금 조심스럽게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만 거절당할까 봐서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를 혼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정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런 부탁을 거절하지 않을까, 나의 고백을 거절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얻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생각 중이기 때문에 다. 자, 수학에 대한 카드. 언젠간 다 오겠지. 조금씩 조금씩서.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 근데 목요일 이건 또 지켜본다는 것에 대해서 더 파봐도 똑같을 것 같아서 넘어가긴 한데 그래도 두 장 더 파보도록 하죠. 이 카드 무엇을 낼까요? 움직일 생각 없죠. 철통같이 나는 고집이 세, 똥고집이야. 그래서 나는 움직일 생각이 없어. 그래서 황무지에 갇혀있는 느낌이어서 너무 답답하고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 이거예요. 자, 황제 카드. 이 카드 무엇을 낼까요? 능력은 되는데 절제, 감정을 절제한다. 더 파볼 게 없죠. 네. 전달을 안 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 절제. 아까 그 카드에 하나밖에 안 나온
하나만 있는 그 카드가 전부예요. 지금 얘기했던 거.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어. 자, 목요일 보겠습니다. 저 카드 무엇을 말까요? 트라우마나 용기가 없어서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지만 막상 행동과 옮기려고 하니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SNS 염탐 같은 거 하고 있고요. 안부 인사 정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몰라요. 내 감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3번 분이 목요일날 이 행동은 그냥 상대방을 멀리서 염탐하고 SNS 보고 거기서 끝난다. 아니면 안부 인사만 살짝 하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모르게 한다. 근데 정작 관심을 달라는 사람한테는 전혀 관심을 안 줘요. 그래서 사람을 저울질한다. 자, 이 카드 무엇을 말일까요? 상대방한테 다 맞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내 스스로 행동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못한다.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 저 카드 무엇을 말해요? 왜 이렇게 총체적 난국이냐? 연애 때문에. 그리고 좀 직설적으로 말, 생각 이런 것들 그걸 가지고만 있어서 쥐고만 있어서 그렇다. 이 카드 무엇을 말까요? 현실적인 문제로 살짝 고민 중이다. 이게 지금 트라우마, 과거에 있는 트라우마랑 지금 마음에 드는 대상이랑 두 가지를 저울질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트라우마는 이제 과거에 연인에게 이제 받았던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누군가를 보면 또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새로운 만났던 혹은 새로 마음에 든 그 사람을 포기도 못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중이다. 혹은 솔로의 생활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연애에 대한 생각도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살짝 저울질을 한다.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적인 안정. 안정된 연애. 안정된 연애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당장 연애를 할까? 그게 아니면 자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때 연애를 할까? 그거죠. 살짝 고민을 중이다. 참 둘 다 참 현실적인 문제네. 털고 있으면 털죠. 카드 무엇을 매가? 마음속에 온통 연애, 안정된 연애. 연애라고 하네. 그 생각으로 가로차있다. 카드 무엇을 매가? 현실 근데 그 사람하고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는 현실을 보기 때문에 왜 현실을 봐야 되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요. 학생 때 연애를 그럼 어떻게 할까? 돈이 없는데 아껴서 하겠죠. 그냥 걷기만 해도 좋죠. 그런 겁니다. 막상 엄한 걱정들이 있겠지만 연애를 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만나는 순간에 그 즐거움과 행복함이 어, 현실적인 문제를 잊게 해줄 수도 있어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를 또 부딪혀서 계속 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지만 힘든 상황에서 만나서 같이 그 힘든 과정을 겪고 나면 더욱더 단단한 커플이 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우에도 있죠. 전우회가 동거동락해서 힘든 걸 서로가 다 겪고 난 뒤에 더더욱 끈끈해진다고 하잖아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욱 끈끈한 힘들수록 더 뭉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더욱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힘든 점,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감수하고 넘어가야 될 점,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대충 감이 오죠. 눈만 봐도, 눈빛만 봐도 통한다 라고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이 힘들 때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힘들구나, 그래서 말없이 조용히 안아주고도 하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말없이 혼자서 놔두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힘들 때 같이 옆에 있어 봤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되고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었고, 우리 힘든 상황을 같이 겪고 안정되게 서로 들어가게 되면 서로가 이루어낸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 필요가 없겠죠. 힘든 모습도 봤고 즐거운 모습도 봤고, 그러고 나면 힘든 상황에서 서로가 그 탑을 쌓는다. 안정된 상황을, 밑바탕을 서로가 양보하면서 만들고, 그러고 나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안정된 현실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 커플은 어느 누가 들어올 수 없는 철옹성도 같아요. 깨질 수가 없어요. 서로를 이해하기 때문에, 너무나 서로에 대해서 알고 안 만큼 내가 그 사람과 닮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감정 기복에서 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설명하면 나쁘지 않아요. 내가 감정 기복이 심해서 좋아할 때는 엄청나게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러지 못해도 너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왜? 난 내가 좀 나한테 너무 많이 퍼주다 보니까 에너지가 부족해서 친구들하고 채워서 너한테 다시 돌아올게. 그때 마음껏 퍼볼 테니까, 그때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나한테 시간을 좀 줘. 그러면 친구들한테 한껏 놀고 많이 충전해서 너한테 다시 퍼부을게. 실제로 그렇게 하면 돼요. 이런 타입, 불같은 타입들은 원래 한 번에 쏟아붓기 때문에 그런 권태기라고 하지만 그 권태기가 아닙니다. 그냥 에너지 부족이에요.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또 에너지 충전해서 2주 정도 되면 다시 또 불 붙어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주에서 한 달.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차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 왜 감정적으로 힘드냐? 내 마음을 다 모든 사람 앞에서 털어놓기에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근데 썬카드입니다. 썬카드 카드 중에서 메이저 중에서 가장 세게 좋은 카드입니다.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놓는 거예요. 털어놓으세요. 속마음 있는데 다. 자, 1을 보겠습니다. 1을 저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좋은 만남. 텐 오브 컵스에서 만약에 좋은 만남이 나왔다 그러면 실제로 만났을 수도 있다. 이때 마음속에 온통 고백할 생각을 갖췄다. 이때 고백을 해서 좋은 만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카드 무엇을 낼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지, 만났고 좋은 대화가 오갔고 거기서 더 나은 관계로 진화하려고 혼자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자, 이 카드 무엇을 낼까요? 간절히 재회를 바란다.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일요일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 좋은 만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연인의 카드이기 때문에 연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뭐냐? 재회를 간절히 바란다.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의미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테라우카스 엄청나게 기쁘고 좋은 일이다. 왜? 만났기 때문에. 좋은 인연이고, 그리고 그 만난 분에서 또 사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혼자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냥 사귀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거 또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사귀기로 했으니까 그날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칠성신 하늘도 도우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그 몰두해 있는 감정이 조상신이 될 수도 있죠. 하늘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감정 기복이 심해서 그런 거지. 사실 마음속에 그냥 다 털어놓으시는 게 맞아요. 성향상 매도 먼저 만드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격 자체가 단순하게 생각해야지 뭔가 풀리는 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카드 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징 이름으로 드리지 않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4번 카드 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2일, 13, 14, 15, 16, 17, 18일 냈고요. 월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4번 카드 푼 첫 장부터가 좀 그렇네요. 오늘 트라우마, 주위에서 안 좋은 얘기를 했지만 나 자신조차도 내 자존심을 깎아먹는 나는 안 돼 이런 거 나니까 이런 거고 나 탓이야 내 탓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혼자 집에서 있으면 울기도 해요. 이 정도면 화해보겠습니다. 화해는 현실을 직시한다. 어떤 뭐 신입생으로 이제 일을 시작한다든지 이제 신입사원이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근데 이거 반드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지만 막상 행동을 하려니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용기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 때문에 이거하고 좀 엮이잖아요.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하길래 대체 이렇게까지 되는가 나중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도 파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좀 겉으로 내색을 안 하고 계시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축하받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굉장히 무난한 하루가 될 것이다.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과거에 대한 회상에 대한 카드인데 어떤 회상을 많이 하거나 오래 전에 만났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다 라고 하면 아는 사람인데 오랜만에 만났다가 맞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기운 타는 사람이니까 차크라를 받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면 내가 지쳐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왠지 기운을 얻는다라는 느낌 받을 때 요것도 좀 심오하긴 한데 이상하게 이 사람만 만나면 기운이 좋아지 그 기분이 좋아지고 좀 행복해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났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크를 받았다 얘기하는 기운 받는 거, 내 기분을 완전히 전환시켜주는 사람. 여기 또 보면 현실적인 안정, 뭐 딱히 뭐 무난한 하루다 라고 나오네요. 한번 월요일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카드 무엇을 의미하는 카드일까요? 현실적입니다. 말을 못하고 있어요. 겉으로 멀쩡하고 행복해 보이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마음이 힘들어요. 현실적인 문제로 돈이나 사랑과 관련된 문제라겠죠. 근데 옆에서 그 말을 안 하니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이 카드 무엇입니까? 풍요. 누군가에게 옆자리가 탐이 나시는 건가요? 그리고 또 결혼에 대한 카드입니다. 이거 잘하면 풍요는 임산부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러면 그 상대방의 옆자리가 탐이 난다. 하지만 그냥 탐이 나는 풍요니까 그냥 탐이 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결혼, 아이까지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임신 이슈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나태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힘들고 혼자 끌고 가고 있냐? 나태하기 때문에. 겉으로 뭔가 있어 보이고 나는 주위에 뭐 먹을 게 많다라고 한다면 주위에 남자 많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주위에 여자 많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지만 왜 풍요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현실적 보면은 상실감이 크기 때문이에요.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옆자리가 탐이 나도 못 가는 거고, 그리고 내가 겉으로 봤을 때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부유해 보이고 뭔가 그러니까 이성이 많아 보이고 한 그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지만 마음은 상실감이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방송인, 스트리머 이런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 연애하기 쉽지 않잖아요. 인기가 먹고 사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부유하고 뭐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연애하고 싶어서 힘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실감이 크고 마음이 허전하고. 화해해 보겠습니다. 결혼까지도 볼 수 있는데 상실감이 크다. 자, 화해해 보겠습니다. 화해. 저 카드 무슨 의미일까요? 때를 기다린다. 소심하게 때를 기다리고 말 실수할까봐 준비 과정을 탄탄하게 한다.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랜 시간 노력을 했지만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관절 계열을 안 주시네요. 특히 다리 쪽. 그리고 돈을 찍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돈을 더 벌었는데 아직까지 모자라요. 한 20%더 벌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열심히 돈을 찍어내는 중이죠. 버는 중. 페이지 완드 자체가 이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스트리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예술 작품, 그러니까 영상을 업로드한다든지 영상을 만드는 거, 앉아서 영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저처럼 타로 영상을 올린다든지 방송을 이제 하면서 이게 앉아서 장인 정신이지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방 안에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자신의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자신의 뭔가 작품을 만들어낸다도 포함이 됩니다. 예. 자, 이 카드 무엇을 낼까요?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는데 막상 행동을 하려고 왜 머리가, 그러면 이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못 옮기는 거죠. 자,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건지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지.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 대체? 이 카드 파면 똑같이 나올 거거든요. 네, 연기해서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섣부른 감정 표현일 것 같다. 그래서 행동을 못 옮기고 있다. 자, 그럼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카드. 오늘 데빌 진짜 많이 나요. 모르겠어요. 지금 한 번 빼고 데빌 다 나온 것 같아요. 섣부른 감정 표현인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전달하지 못해서 이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있는 거죠. 하여튼 트라우마가 속이 시커멓게 타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매력 안에서 헤어나올 수도 없고요. 한번 만나야 돼요. 이건 어떻게든. 안 그러면 나중에 뭐 원일 생기겠죠. 왜냐, 카르마를 어기면 더 큰 카르마가 오니까 더 안 좋게 와요. 좋게는 안 와요. 풀어내면 어떻게든
그 약화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숙제를 밀려서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 생에 반드시 만나야 될 전생의 인연을 안 만나게 되면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고 곁에 두기만 하면 더 큰 화를 당한다. 한 번쯤 만나고 헤어졌다, 만나고 헤어졌다 계속 반복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한 번쯤 만나야 되는데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될 수도 있다. 자, 이 카드 일단 욕망이 가득한 욕망의 항아리라고 할 수도 있죠. 트라우마가 있는데 상대방을 원하고 나는 부유한 걸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성적인 욕망, 스킨십 진하게 하고 그런 이제 육체적인 뭔가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루시퍼 나온 거예요. 데빌, 악마가 타락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4번분이 이제 성적인 욕망이 가득하기도 하고 하니까 사람을 빨아들이는 능력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갇혀서 이럴 수도 있죠. 자, 대비를 파보겠습니다.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트라우마, 집착, 미련, 만났다 헤어졌다 반복하는 거. 근데 이게 소유욕인데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다예요. 정복감. 근데 용기가 안 나서 이제 그렇게 된다. 용기를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은 걸 행동을 옮길 수가 있죠. 자, 목을 보겠습니다. 목의 저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속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친구들 마시고 즐기고 하면서도, 축하받고 하면서도, 소수로 놀면서도 속이 답답하다. 자, 이 감정, 답답한 감정,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끝내고 싶다. 생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답답하다. 그래 행동을 옮길 거 아니에요. 자,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 카드가 무엇을 의미하냐? 현실적인 안정. 돈. 돈의 안정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와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돈이 들어왔을 때 결혼, 그리고 그 사람의 아이, 그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쥐고 싶고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 저 카드 무엇을 할까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행복한 척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를 혼자서 마음고생하는 겁니다.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저러고 있느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철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몰라요. 그리고 저희 영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타로 마스터에 대한 카드라고도 얘기해요. 제 카드이기도 하고. 이 카드 자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를 마음속으로 고민 중인 것은 그 이유는 타로를 많이 봐서 그렇다. 그런 문제로 타로를 많이 본다라고도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영적으로 하면 좀 영성 공부를 한 입장에서는 설명할 때 좀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잘 될 수 있을까를 계속 타로만 보다 보면 생각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자, 이 카드 무엇을 할까요? 염탐한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이유는
지금은 염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상대방 SNS 혹은 상대방한테 안부 인사 정도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이제 관심을 줄 수도 없는 거고, 달라고 하는데 관심을 달라고 한다는 주잖아요. 근데 사람을 골라가면서 그렇게 한다. 자,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 저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천히 이동한다. 과거에 대한 회상이 이 카드가 나온다면, 과거에 그 만났던 대상한테 천천히 내가 다가가기로 했다. 근데 너무 천천히 다가간다는 거죠. 주위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고 팬클럽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의 이제 지지에 힘을 얻어서 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등 떠밀려서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카드 무엇을 일까요? 왜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기로 했냐?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그럴 수도 있고, 감정 기복이 심해서. 근데 이 카드는 이 연결하다 보면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제 연결하면, 과거에 만났던 그 사람한테 내가 천천히 다가가기로 했다. 그리고 왜 다가가기로 했냐? 천천히 너무 떨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이 카드 무엇을 낼까요? 내 감정 기복이 심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냐? 현실을 완전히 외면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혹은 그 사람을 자꾸 회상을 한 내 자신을 안 믿어줬고, 그래서 영적으로 좀 4번 분, 촉이 좋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다. 내 자신의 원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무시한 거죠. 그리고 또 좀 정말 세게 얘기하자면, 오래된 사람하고 이제 회상을 해봤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다가가기로 했다. 어떤 행동을 하고 했었는데 심장 떨리는 행동을 하기로 했다. 심장 쿵쾅쿵쾅 떨리는. 그게 무엇이냐? 누워서 자고 있죠. 잠자리일 가능성도 있다. 이건 조금 수위가 높죠. 네, 애정 결핍이 있을 상황이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스트리머나 연예인 쪽에는 사람들, 팬들의 사람들도 있지만 그 와중에 결핍도 자신도 있어요. 네, 실제로 내 옆에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허함이죠. 그걸 이제 마음속에 담고 있다 보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내 자신을 믿어주지도 않고 하다 보면, 공허함이 계속 돌다 보면 어떤 좋아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그 사람과도 이제 자고도 싶고, 내 자신을 믿어주지도 않고 있지만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심장이 쿵쾅쿵쾅 떠올리기도 하고. 마음속이니까 모르죠. 연예인도 사람이고 스트리머들도 사람이다. 자, 1을 보겠습니다. 1을 저 카드 무엇을 낼까요? 자, 바보 카드 났습니다. 네, 겉으로는 아무 내색을 안 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겠다 이러거든. 자, 무모하다.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적인 문제가 나온다.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다. 왜냐면 펜타클이 10이면 안정된 연애, 근데 현실적으로 힘들다 해서 그 큰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꽃길이 될 수도 있고 산을 다시 오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적인 면을 봤을 때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곳을 떠나는 게 무모하다 생각한다. 왜? 큰 돈, 현실적인 문제,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연애를 봤을 때는 나도 모르겠다 하고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이만큼 큰 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곧 꽃길도 보이고 산길도 있지만
준비는 완벽하게 돼 있고 상대방한테 리드를 맡길 준비가 다 돼 있다. 상대방이 이 나를 이끌어주길, 리드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을 봤을 땐 자신이 원래 불같은 성향인데 자신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마지막을 완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이게 결혼과 연결되거나 하면 나의 중대한 결정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후회할 만한 스타일이에요. 이 자체가 임산부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임산부가 되려면 연애나 결혼을 전제적으로 하는 연애가 되겠죠. 하지만 나머지 짚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주도하는 연애를 해야 되는 타입이고 내가 주도하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리드해 주길 바라게 되면 이거 나중에 실증 납니다. 실증 나면 답도 안 나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다 보면 이제 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연애하는 그 사람한테 매달리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서 하기도 하고 이게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를 계속 텀이 있어요. 그 감정 기복에 의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패턴을 알게 되면 불만이 없어지고 기다려주겠죠. 먼저 얘기하죠. 자신감 있게 내가 감정 기복이 심하고 내가 상처도 많고 해서 그러니 제발 부탁이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돼서 너의 곁을 떠나 있거나 하더라도 이해를 해달라. 내가 너한테 쏟아붓는 애정이 폭발적이다 보니까 고갈이 심해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이제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만 해주면 나는 다시 너한테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그게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깔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 관계가 정말 오래가게 돼 있어요.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2일, 13, 14, 15, 16, 17, 18일의 9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5번 카드 오픈. 자, 월요일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상대방의 SNS 염탐 그리고 안부 정도 인사를 하는 통에 내 마음의 10%밖에 보여주지 않아요. 많아봐야 20%인데 그래봐야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얘기하고 마음속 80%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나한테 관심을 달라는 사람한테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고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있다. 사람을 잰다는 거죠. 화요일 보겠습니다. 화요일은 돈이나 사랑과 관련된 문제인데 돈이라고 한다면 저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을까를 혼자서 마음속으로 계획을 짜는 거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를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겁니다.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어떤 큰 결심이 있죠. 킹 오브 소드 자체가 결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제 엉덩이가 무거워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겠죠. 말만 이제 하고 행동을 안 하는 느낌도 있어요. 다짐만 가지고 있지만 항상 다짐만 가지고 행동을 못 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말실수를 한다라고도 하고 때가 되면 이제 그 얘기를 꺼내겠다. 근데 그게 아주 냉철하고 냉정한 그런 말이다. 그런 생각이다.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트라우마.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지 막상 행동을 옮기려고 하니까 음, 트라우마가 있어서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카드가 그 카드구나. 우울증에 빠졌고요. 주위에서 안 좋은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 내 스스로도 내 자존감을 깎아먹을 정도로 어, 좀 나는 아니야. 나니까 이제 나는 어쩔 수가 없나 봐. 뭐 내 탓이야. 이렇게 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고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그냥 마구잡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한다. 뒤로 생각 안 하고 이제 일요일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이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내겠지만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도 있죠. 내가 안고 가야 될 짐도 있고 생각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삼도천을 건너가는 배를 뜻하기도 한다. 왜 그러냐? 우리는 정말 험난한 상황을 맞이해서 그 고요하고 편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놓여져 있지만 지옥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내가 다 희생하고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먼 미래까지 예를 들면은 서로가 지금 같은 걸로 예를 들면 서로 힘든 경제 상황을 놓여져 있는데 같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옛날 그 7, 80년대 보면은 우리 뭐 힘들던 안 힘들던 간에 서로가 이제 만나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때 당시에는 가부장문이었죠. 이렇게 혼자 다 안고서 가게 되면 내가 경제 상황을 모든 것을 다 안고 그리고 그 사회생활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버텨가면서 나의 와이프와 아이를 혼자서 길러나가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데 성인까지 키우는데 무수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이 파도를 몰고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잔잔해지겠지. 평온하게 되겠지. 하면서 이제 몰고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70년대, 80년대 이제 어른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통해서 지금의 경제 상황을 올려놨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뤄냈는지, 그리고 그 어른들 중에서 음, 남자분들은 이제 당연히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일을 하기 싫은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서 매일 출근을 하고 싫은 소리도 듣고 하면서 버텨가는 것도 가족에 의해서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와 반대로 이제 가부장 제도에 좀 어떻게 보면 여성의 인권이 늘려 있긴 하겠지만 그분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 그 많은 분들이 많은 과학자 뭐 이런 법관 이런 분들이 보면은 그런 가부장 제도 아래에서 교육을 엄격하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대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자신의 통제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느껴질 만큼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다. 왜냐 어머니 말을 안 들었을 때 통제가 안 됐어. 아버지가 나서게 되면 그게 조용해지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희생은 아버지한테 그 모든 권한을 넘겨줘서 어,
자신이 뭐 청소, 빨래, 음식 이렇게 힘든 걸 많이 하셨겠지만 그 또한 이제 아이의 잘 먹어야지만이 공부도 하고 잘 어떻게든 잘 먹여야지만이 잘 성장을 하니까 거기다가 옛날 문화 자체가 좀 선이 크지 않습니까? 뭔가 많이 해도 좀 많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하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밥은 먹었냐라고 1998, 1994 이런 거 보면 응답하라고 봐도 그렇고요. 그럴 정도로 밥에 진심이었다. 그 정도로 많이 먹였었기 때문에 어, 정말 잘 자라고 영양 어떻게든 결핍 안 시켜서 정말 공부, 교육열, 이제 학교 가기 싫어도 어머니가 무서워서 가기도 하고 어머니한테 맞아서 가기도 하고 많죠. 딸이라고 하면 더 손해 많이 가겠죠. 옷도 챙겨줘야 되고. 그래서 그 힘든 과정에서 많은 아이들을 키워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경제 관련이 아니라 그냥 서로가 어, 돈에만 몰두해서 그렇다. 과거의 상황을 봐도 지금 보면은 뭐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가능한 거고 지금은 음, 돈이 있어도 결혼을 안 하는 시대죠. 왜냐면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된 정보가 있으니까 결혼하게 되면은 모든 걸 다 희생해야 된다. 옛날 말이다. 그래서 일본 여자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겁니다. 지금 남자들이 콧대가 꺾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겠지 그거 이제 안 통합니다. 일본 여자들이 그게 싹싹하답니다. 일본의 7, 80년대가 정말 여자들이 기가 세고 여자들이 진짜 내노라 할 정도로 막 어, 정말 어마무시할 정도로 남자를 휘어잡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결혼을 30대까지 하게 되면 정말 늦다, 너무 노처녀다라고 할 정도로 좀 늙었다 할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갑니다. 20대 때부터 해가지고 아주 넓은 20대 때 무조건 가는 게 당연한 문화가 생겨났어요. 그 와중에 지금 한류가 퍼져서 한국 남자들이 해외적으로 너무 인기가 많이 끌고 있어요. 왜냐면 한국 여자들은 아무리 친절을 베풀더라도 그걸 알아주질 않아요.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군대를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치안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데 여자들은 항상 그런 얘기만 하죠. 페미라고 불리는 아주 잘못된 상상을 가진 집단. 권리는 누리고 싶지만 희생을 아예 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집단에 의해서 갈라치게 되는데 남자는 의무적으로 가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대신에 그 조건으로 혜택을 받는 거, 군 장병들한테 뭐 커피를 무료로 준다든지, 아니면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는 그걸 혜택을 주는 건데 그거에 남녀 평등해야 된다,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거기서 들이대는 건 여자는 임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임신은 여자의 권리가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데 페미니스트는 남자를 혐오합니다. 근데 임신을 한다고 해서 그 군대라고 비교하면 안 되죠. 정말 화가 나죠. 그거는 그걸 들이댈 게 아니라 여자도 남녀 평등에 의해서 같이 군대를 가서 사병으로 해야죠. 군 장교가 해서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텐트 하나 못 치는 장교가 많답니다. 그 사단장이 화가 나가지고
텐트 치는 거 다 알아서 뭐 교육시킨 적도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여자 장교가 텐트 하나 못 차고 사병들한테 얘기하는 거 그런 걸 봐도 전통적으로 남자가 군에 관련돼서는 어, 빠삭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데이터 축적이라는 걸 말 못하죠. 네, 그래서 남자들만의 그런 데이터가 쌓여서 어, 있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부를 겁니까? 이스라엘은 여자도 이제 가서 군대에 가서 남녀 평등 그래서 남자하고 같이 살기도 하는데 전혀 뭐 성폭행이다 뭐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뭐 한남이다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왜? 같이 씻기 때문에. 이유는 하나입니다. 둘 다 똑같은 입장이고 둘 다 똑같이 사람 대 사람으로 보는 거지 남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를 왜 갈라치기를 하느냐 그거죠. 그렇게 따지면 누나도 누나나 동생 관계, 오빠나 여동생 관계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친오빠하고 친 네, 친족 관계를 보면 정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다 막, 둘이 서로 막 못 잡아먹고 산다 하잖아요. 그게 진짜 친족이고. 정작 여자를 안 보잖아요. 둘이. 누나 있는 동생도 보면 거의 뭐 저걸 여자 다루지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싫어하고 오빠 있는 여동생하고 남자 뭐 친오빠 그 관계도 봐도 서로 막대하잖아요. 누가 여자 남자를 이렇게 생각합니까? 성인의 기준으로 잣대를 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제 갓 고등학교 올라오고 혈기왕성하고 했는데 군대 가서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하지만 훈련 받아봤습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이 받는 것처럼 똑같이 100% 죽습니다. 체력 다 빠집니다. 그럴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거는 체력이 남아돌거나 뭐 해야지만이 그거 되는 거 체력이 방전이 돼 있고 샤워 한번 싹 하고 나면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가 죽겠는데 지금 무슨 남녀를 봅니까 군대 안에서 사병을 들어가도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체력이 얼마나 남아돌다는 거예요. 체력이 엄청나게 진을 빼게 만드는 게 군대 훈련인데 하여튼 말이 길었습니다.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의 어떤 대상을 자꾸 염탐한다.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움직이기 싫어하네요. 꼼짝도 하기 싫은 이유는 내가 자존심이 상당히 세서 그렇고요. 그래서 회상만 하고 있다. 그 사람 오래전에 봤던 그 사람을 왜? 나는 움직이기 싫거든. 제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빠르게 갈게요. 좀 많이 잘 먹어서 앞만 보고 당당하게 내 생각을 주장하고 싶어서 뒤에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염탐을 하고 있고 그 오래됐던 대상을 보는 거 회상을 하면서 보는 것 또한 내가 움직이기 싫어서인데 왜 그러냐 사실 마음속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주위에서 다 반대를 하고 그래서 당당하게 내 생각을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그렇다. 저 화를 보시면 화를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철벽을 치고 있지만 마음속은 안 그렇다.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지요? 사슬 카드. 사소한 문제로 머리가 깨졌듯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게 시뮬레이션이 뭔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서도 마음의 속에서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자꾸 싸우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그 사람하고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지를 이제 계속 마음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자, 이 카드 무엇을 믿을까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고 아무런 티 안 나지만 마음속에서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돈 때문에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구설수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돈도 그렇고 뭐든 그 생각 표현 안 하면 마음속에서 감정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 저까지 무엇을 믿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지만 막상 행동을 옮기려고 하니까 머리깨 찔듯이 아픈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에 바로 전에 카드입니다. 이유는 결심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만 강하고 의지만 강하다.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지만 막상 더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카드는 그 전 단계인 카드입니다. 행동을 옮기기 싫다가 아니라 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작품을 뭔가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다. 다리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리가 빨갛죠? 제 카드 무엇을 믿을까요? 마음의 상처.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지만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마음의 상처.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트라우마에 의해서 아프다. 이유는 내가 이쁘고 멋지고는 알아요. 하지만 어떤 행동도 안 하고 말만 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만 넘치고 어떻게 행동조차 아무것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 자, 연결해 드릴게요. 어떤 큰 결심을 했다 뭐 열심히 생각했지만 더 생각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고 한다. 이유가 마음에 칼이 박혀 있어, 트라우마가 있었어. 그래서 왜 그러냐? 자신감만 넘치고 말만 잘해서 그렇다. 트라우마에 발목 잡힌 거죠. 자, 목요일 보시면 목요일 저 카드 무엇을 맺어요? 나중에 안정된 연애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 제 카드 무엇을 맺어요? 상실감이 크다. 왜 상실감이 클까요? 안정된 연애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말실수하는 걸 수도 있고 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다. 무엇을? 텐 오브 컵스. 안정된 연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상실감이 클까요? 아니야, 트라우마가 지금 있으니 그렇죠. 자, 이 상실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속에 답답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럼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은 지 오래돼서 그래요. 자,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 저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해서 그렇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 자신을 좀 밀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기록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현실을 인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카드는 무엇을 맺어요? 상대방이 거절할까봐. 자, 이 카드 무엇을 맺어요? 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서,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이제 천천히 이제 눈치 보면서 전 조심스럽게 전달하고 싶어서 참 트라우마까지 이제 발목을 잡은 상황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은데 결국 자기 스스로가 용감하게 자신의 내면을 대면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소연도 많이 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해야 되고 상대방한테 솔직해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본인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자,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 저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적인데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 아휴, 그러니까 이게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옆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존재로 인해서. 근데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힘듦을 나한테 주는 사람이라면 이건 너무 아니다 싶으면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도 안 되면 진짜 인연을 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과감하게 나의 자신의 의견을 행동을 옮기는 거. 과감하게 행동하는 거. 이건 정말 원래 성향이 이제 불같은 성향인데 그걸 못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마음의 상처는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자, 이 카드 무엇을 내가 생각이 너무 많다. 이거 음악, 신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자신을 위한 사소한 칭찬, 하루에 한 개씩 하는 칭찬일기 있어서 정말 힘들 때 한 번씩 보면 마음이 친해지, 좀 나의 속에 있는 나의 자신과 친해지고 회복하고, 칭찬일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를 보겠습니다. 이를 저 카드 무엇을 낼까요? 온통 마음속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혼자 다 안고 가고 있다는 거죠. 마음을 다 공개를 하려고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거. 너무 힘든데 이러면. 제 카드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할 때가 아닙니다. 이러면 안 돼요. 원래 나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 자, 무모하다 생각하는데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속이 시커멓게 다 들어가는 그리고 열정적인 나의 모습을 숨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카르마, 정말 카르마 많이 나오는, 언젠가는 한 번쯤은 만나야 될 대상이고 언젠가는 한 번 엮여야 될 사이고, 근데 이렇게 만나지 않게 되면 더 심하게 지일 수가 있어요. 이분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만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분을 만나서 잘 될 운명인데 평생 진짜 행복할 만남인데 그걸 자신이 외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도 속은 완전 다른 걸 봐도 불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카르마까지 뜬 거 보면 언젠가 한번 만나야 될 상황인데 그걸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본인 선택에 의해서. 하지만 이게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이제 마음을 완전히 오픈을 하고 그 사람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하고 스쳐 지나갈 인연이라면 이런 식으로까지 안 되거든요. 그럼 엮여야 되는 운명이라면 같이 곁에 두어야 될 사람입니다. 물론 곁에 두었다가 떠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근데 곁에 두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결혼까지도 갈 그런 운명도 있으니까요. 전생에 못 이룬 사랑을 현생에 이루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한번 좀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으로 드릴 수 있다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